3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색체의 외부에 자율적으로 존재하는 이중가닥의 DNA로 자기 복제하는 것은 교재 5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53페이지 중간에 볼드체 플라스미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미드 환형의 DNA 단편 밑에 줄 끝에 비염색체이면서 자율적으로 자기 복제하는 DNA 단편이다. 끝에 쉽게 세포 안팎으로 이동할 수 있어 밑에 줄 끝에 항생제와 유해 화학 물질로부터 세포를 보호할 수 있는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31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3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기 내에 호기성 미생물의 산소 공급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산소 공급과 관련되어진 문항이고 언급은 20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 책 203페이지 노란색 203페이지 제일 아래쪽 용존산소 dissolved oxygen DO 값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옆에 호기성 발효에 있어 중요한 기질인데 산소는 물에 잘 녹지 않는 기체이기 때문에 용존산소가 제한 기질이 될 수 있다. 높은 세포 농도에서는 산소 소모 속도가 공급 속도를 초과할 수 있기 때문에 옆에 이로 인해 산소 부족이 야기된다. 첫 번째 줄 그 밑에 줄 끝에 임계 농도 이하에서는 생장 또는 호흡 속도의 용존 산소 농도에 대한 의존 형태가 1차식에 가볍다. 다음 페이지 임계 산소 농도 이상에서는 생장 속도가 용존 산소 농도와 무관하다. 그 밑에 줄 DO 농도가 임계값 이하일 때는 산소가 생장 제한 인자이다.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 내려올까요? 대부분의 배양 시간 동안 생장 속도가 DO 값에 의존한다. 그 밑에 단락 두 번째 줄 끝에 25도씨 1기압 하에서 물 중에 산소 포화 농도는 대략 7ppm이다. 밑에 줄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포화값은 감소한다. 그 밑에 줄 산소는 보통 배양액에 공기를 불어넣어 줌으로써 공급된다. 기체로부터 세포로의 산소 전달은 기포를 둘러싸고 있는 액막을 통한 산소 전달에 의해 제한되어진다. 기체 상태로부터 액체 상태로의 산소 전달 속도는 다음과 같다. 6-23번 식이 나오죠. 여기까지 체크하고 32번 문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기성 미생물이 필요로 하는 용존산소를 낮은 농도로 공급한다. 높은 농도로 공급해야겠죠. 잠시 동안 산소 공급 중단은 호기성 미생물의 신진대사 과정과 관계가 있겠죠. 호기성은 항상 산소 공급이 되어야 되니까. 산소는 기체 상태의 분자에서 액체 상태의 분자로 전환되어야 세포 내로 확산되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산소 전달 속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4번 산소는 용해도가 높기 때문에 농해도가 낮죠. 그래서 32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33번 비극성 즉 소수성을 나타내는 아미노산이 아닌 것은 소수성 아미노산이 아닌 것
지금 35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 책 35페이지. 아미노산과 관련이 되어진 이야기들이 나오고, 알리페틱 비극성이죠. 비극성 아미노산들 나오고, 글라이신, 알라닌, 발린, 루신, 아이소루신과 같은 녀석들이 들어가죠. 루신 들어가고, 그리고 아래쪽에 보게 되면 방향조, 아로매틱의 페닐알라닌, 트립토판과 같은 녀석들이 방향족 아미노산들이죠. 그리고 그래서 아닌 녀석은 라이신이 되겠죠. 라이신 보게 되면 CH2, CH2, CH3, CH2, CH3가 되겠죠. CH2에 NH2가 존재해서 이 아미노 말단에 의해서 플러스 전하를 띠죠. 그래서 비극성이 아니라 극성 아미노산들이죠. 그래서 32번의 정답은 라이신이고, 라이신이 엄청나게 많이 출제되어지고 있습니다. 잘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32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34번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사용하여 기존의 화석 원료를 이용하는 화학산업으로부터 제공받은 다양한 화학물질, 에너지, 고분자 등을 대체 생산할 수 있는 산업에 관련된 바이오 기술을 뜻하는 용어로 책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 페이지에 바이오테크놀로지에 대한 언급이 조금 있습니다. 거기에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테크놀로지 생물공학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거기에 EU에서 옆에 적어두도록 합시다. 색깔을 통해서 색깔을 가지고 바이오테크놀로지를 구분해 두었습니다. 레드 색깔은 의약품이고, 블랙은 생화학무기, 화이트는 환경, 화학과 관련이 되어진 분야, 그린 바이오테크놀로지는 농업과 관련이 되어진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에서 화학산업과 관련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34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3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HMP 헥소스 모노포스페이트 경로를 통해 두 분자의 포도당이 두 분자의 리버스 파이버 포스페이트로 전환이 되어질 때 몇 개의 이산화탄소가 생성이 되어지는가에 대한 질문이고, 175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 책 175페이지를 보시면 노란 책 174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줄이죠. 볼드책. 5탄당 인산회로 펜토스포스페이트 경로 또는 6탄당 1인산회로 헥소스 모노포스페이트 HMP 경로는 밑에 줄 상당량의 환원력을 생산하기는 하나, 그 밑에 줄 앞에 생합성 반응에 필요한 탄소 골격 물질과 동화작용을 지탱하기 위한 환원력을 마련하는 것, 그 줄 끝에 반면 NADH는 생합성 과정에 이용이 되어진다. HMP 경로는
3개, 4개, 5개 그리고 7개의 탄소 원자를 갖는 일련의 저분자 유기화합물을 만들어준다. 끝에 리보스, 퓨린계 화합물, 보조효소 그리고 방향족 아미노산 합성에 중요하다. 그 밑에 단락 제일 끝에 리보스 포스페이트는 시스티딘 합성의 주요 전구체입니다. 제일 밑에 줄 지방산 합성에 있어서 중요하고 첫 번째 175페이지 첫 번째 줄 아세틸코웨이와 이산화탄소로부터 말로닐코웨이가 생성이 되어진다. 그리고 그 밑에 회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HMP 회로 글루코스 하나의 글루코스에서 첫 번째 과정 ATP가 투여되어져서 글루코스 6 포스페이트가 되어지고 글루코스 6 포스페이트가 산화가 되어지면서 NADPH가 한 분자 마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글루코스 6 포스페이트가 산화가 되어지면서 6-포스포글루코노락톤이 되어지고 이 락톤 고리가 분해되어지면서 6-포스포글루코닉 엑시드가 되어지죠. 여기에서 다시 이 분자가 산화가 되어지면서 리보스 5 포스페이트가 되어지면서 이산화탄소가 한 분자 떨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글루코스가 리보스 5 포스페이트가 되는 동안 이산화탄소가 한 분자 만들어지죠. 그런데 문제에서는 두 분자의 글루코스였기 때문에 두 분자의 리보스 5 포스페이트가 만들어지는 동안 두 개의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35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3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물 반응기를 이용한 미생물 배양액을 측정할 때 온라인 측정이 가장 어려운 것은 387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 387페이지 노란색 387페이지를 보시면 계측 장비와 관련이 되어진 이야기들이 나오고 6페이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2-1 능동적 발효의 측정을 위한 계장 특성으로는 옆에 적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무균성, 내구성, 안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줄 멸균 상태를 유지하는 것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치도록 하겠습니다. 멸균될 수 있어야 하며 그 밑에 줄 100% 습도에서의 어느 정도의 고온에서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그 밑에 줄 내성을 가지고 있다. 표를 보도록 할까요? 표 템플레이트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로 하고 그 다음 표 첫 번째 줄 pH 수소이온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pH 그 밑에 줄 보시게 되면 표에 O2 프로브 존재하죠. 그 밑에 CO2 프로브 문제로 돌아오게 되면 온도 딕텍트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프로브들에 의해서 수소이온 농도 pH 가능하고 산소 용존 산소 농도 프로브로 측정 가능합니다. 하지만 총 단백질 농도는 프로브를 통해서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36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3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반응식에 따라 포도당으로부터 에탄올을 생산할 경우 100g의 에탄올을 생산하는데 필요로 한 포도당의 농도는 대략 얼마인가? 다음 포도당의 반응은 다음 반응에만 사용한다고 가정한다. 다른 데 사용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포도당의 분자량이 180이고 에탄올의
분자량은 46입니다. 그래서 두 분자에 에탄올이 만들어지니까 92겠죠. 180을 가지고 92를 만들기 때문에 포도당 180g을 가지고 92g의 에탄올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100g의 에탄올을 만들려면 Xg의 포도당이 필요하겠죠. 180보다는 조금 많아야겠죠. 92고 100이니까. 그래서 정답은 계산해보면 X의 값은 195.7입니다. 그래서 37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38번 전분을 분해하는 효소가 아닌 것은 가수분해 효소들과 관련되어진 이야기고 110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 110페이지. 효소, 산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효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열이 되어져 있고 앞뒤 전후 페이지를 통해서 110페이지 가운데 보시면 아밀레이스 나옵니다. 아밀레이스 전분 가수분해에 사용이 되어진다. 아스파라길러스 나이저, 바실러스 서브틸리스를 포함하며 그 밑에 세 가지의 주요 아밀레이스 괄호 할까요? 알파 아밀레이스 괄호 열고 닫고 베타 아밀레이스 그리고 글루코 아밀레이스. 그래서 아밀레이스 전분을 가수분해하는 효소로는 알파 아밀레이스, 베타 아밀레이스, 글루코 아밀레이스 세 가지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보기에 보시게 되면 2번 알파 아밀레이스, 3번 베타 아밀레이스, 4번 글루코 아밀레이스. 그래서 38번의 정답은 1번이고 교재 내용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밀레이스와 관련되어진 부분은 시험에 자주 많이 출제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옆에 괄호 할까요? 알파 아밀레이스 괄호 해두고 그 밑에 줄 베타 아밀레이스 존재하죠. 괄호 해두고 그 밑에 줄 글루코 아밀레이스 존재하죠. 괄호 해두고 그 밑에 줄 플루라레이스 괄호 해둡시다. 그게 네 가지 종류 존재할 수 있겠죠. 알파 아밀레이스 설명부터 볼까요? 알파 옆에 알파 1사 글라이코시디 결합을 무작위로 끊어 아밀로스를 용해야 한다. 무작위로 끊는다는 랜덤하게 끊고 다른 말로 그 밑에 줄 전분 액화 효소다. 무작위로 끊는 알파 아밀레이스고 무작위로 끊기 때문에 형태가 다양하겠죠. 그래서 올리고사카라이드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거기에 반해서 베타 아밀레이스는 옆에 비환원성 말단의 알파 1사 글라이코시드 결합을 가수분해시켜서 메가당을 생산한다. 그래서 당화 효소다. 메가당은 글루코스가 알파 1사 결합을 해서 형성이 되어진 이당류이죠. 끝에서부터 두 개씩 끊어오는 효소는 베타 아밀레이스, 랜덤하게 내부를 아무렇게나 자르는 효소를 알파 아밀레이스. 그래서 알파 아밀레이스는 다양한 형태의 포도당의 개수가 여러 개의 올리고당을 형성할 수 있는 반면에 베타 아밀레이스는 두 개로 되어진 메가당, 말토스만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글루코 아미레이스는 그 앞에 전분의 아밀로펙틴에 있는 알파 16 글라이코시드 본드를 결합하고 이건 역시 당화 효소로 결합이 되어져 있다. 플루라네이스는 전분의 알파 16 글라이코시드 결합을 선택적으로 가수분해한다 되어져 있죠. 위에 표 테이블 3-5분의 표 인베르테이스 제일 아래쪽에서 세 번째 인베르테이스 사카로마이세스 세레비시에 되어져 있죠. 옆에 슈크로스를 가수분해합니다. 슈크로스는 가수분해가 되어지게 되면
글루코스하고 프룩토스로 분해되어지죠. 프룩토스가 단맛, 아주 달죠. 그래서 설탕을 가지고 프룩토스가 많이 존재하는 게 꿀이죠. 그래서 설탕을 가지고 프룩토스만 가수분해해서 가짜 꿀 만들 때 주로 많이 사용이 되어지는 효소입니다. 인베르테이스. 38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3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라이코라이시스 중 주요 속도 결정 단계는 글라이코라이시스는 165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 글라이코라이시스 164페이지 회로가 나온 패스웨이가 나오는데 주요 속도 결정 단계는 해당 과정에서는 인상기가 ATP가 두 분자가 필요한데 두 번째 인상기가 결합되어지는 부분이 주요 속도 조절 단계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글루코스에서 글루코스 6포스페이트가 되어질 때 헥소키나제에서 ATP가 한 분자 결합이 되어지죠. 포도당에. 그래서 글루코스가 글루코스 6포스페이트가 되어지고 아이소모레이즈에 의해서 글루코스 6포스페이트가 락토스라고 되어져 있는데 프룩토스 6포스페이트죠. 프룩토스 6포스페이트가 되어지고 여기에 인산기 한 분자 ATP로부터 인산기 한 분자가 더 붙어서 락토스가 아니라 프룩토스 16 비스포스페이트가 되어지죠. 이때 작용하는 효소 이름이 포스포프룩토키나이제인데 이때 두 번째 ATP가 붙는 과정이 가장 중요한 속도 조절 단계입니다. 165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줄 글루코스 6포스페이트는 포스포글루코스 아이소모레이즈에 의해서 이성질화 효소에 의해서 프룩토스 6포스페이트로 전환이 되어지며 이는 다시 포스포프룩토키네이스에 의해 프룩토스 16 다이가 아니라 비스포스페이트로 변한다. 첫 번째와 세 번째 두 반응은 해당 과정에 있어서 유일하게 ATP를 소모하는 반응이며 비가역적으로 일어나죠. 그리고 특히 이들 중에 두 번째 반응이 프룩토스 6포스페이트가 프룩토스 16 비스포스페이트가 될 때 인산기가 두 번째 붙을 때가 가장 중요한 속도 조절 단계입니다. 그래서 39번의 정답은 4번 프룩토스 6포스페이트가 프룩토스 16 비스포스페이트가 되어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39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40번 해당 과정 글라이코라이시스에 대해서 계속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 조금 전에 했었던 비가역적 반응이다 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부터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내려오게 되면 글리세롤알데하이드 3포스페이트가 글리세롤알데하이드 3포스페이트 디하이드로게네이즈에 의해서 첫 번째 산화되어지는 과정에서 무기 인산기가 떨어져서 1,3 비스포스포 글리세레이트가 되어지고 그 밑에 줄에 그 다음 과정을 통해서 ADP로부터 ATP가 생성이 되어진다. 괄호에서 적어 둡시다. 기질 수준의 인산화라고 적어두고 그 밑에 달라 중간에 포도당이 현기정 조건 하에서 이런 화합물을 전하되는 과정을 발효다라고 적어두고 그 밑에 달라 첫 번째 줄 전체 해당 반응은 포도당이 두 분자의 ATP 그리고 두 분자의 NAD 플러스 그리고 무기인 두 분자의 무기 인산을 가지고 두 분자의 피루베이트 그리고 두 분자의 ATP 그리고 두 분자의 NAD H 플러스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해당 과정의 주요 최종 대사 산물은 피루베이트입니다. 피루베이트. 그래서 40번에
정답은 4번 피루베이트입니다. 피루부산.